매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흘이나 세워뒀던 전기자동차가 갑자기 연기를 내면서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면서 전기차 포비아, 이 공포증이라고 하지에 이 전기차 포비아도 생겼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왜 이렇게 피해가 큰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류상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1일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네. 운행 중이지도 않고 충전 중이지도 않던 그냥 주차해놨던 자동차에서 갑자기 별다른 외부 요인 없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주민들도 대피하고 차량이 이제 70여 대가 피해를 봤고요. 특히 이 아파트가 엄청 대단지 아파트여서 사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소방당국도 한 170명 이상, 그다음에 연기를 빼내는 배연 차량도 한 80대 정도 투입해서 간신히 진화했습니다. 아, 네네. 예. 주민들도 대피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번 사고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네, 이제 정확한 원인은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는 있는데요. 예. 이게 대부분 같은 경우는 주차나 충전 중에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결함이라든가 과충전이라든가 이런 걸로다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배터리 하부에 있는 배터리 팩이 차량 하부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수천 개의 리튬 배터리 셀이 있는데 이게 약간 파손이 돼서 양극판, 음극판 사이에 분리막이 손상이 돼서 여기에 이제 과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고급 차량인데 또 이 화재 차량을 보니까, 근데 화재가 어떤 경우에서는 다 위험하지만 특히나 전기차 화재, 이게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하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선 지하주차장이라는 속성상 예. 사실 전기차 화재뿐만 아니라 어떤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지하는 열이라든가 연기라든가 이런 유독물질이 이 지상이라든가 외부처럼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제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유독가스라든가 이런 열기라든가 이런 거에 더 영향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소방에서 이제 출동을 해도 지상보다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불을 끌 수 있는 어떤 이런 전략을 펼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고, 더군다나 전기차 리튬 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게 하나의 셀에서 불이 나면 도미노처럼 계속 여러 전기차 배터리에 있는 다른 셀로 옮겨 붙거든요. 네네. 열폭주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순간 온도가 1900도까지 올라가고 이게 물을 버도 잘 꺼지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전기차 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가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전기차 화재 몇 차례 정도 일어났습니까? 네, 최근 우리나라 같은 경우 3년 정도 보면 국내 전기차 화재가 한 139건 정도 발생했는데요. 네. 이 중에서 한 48%, 50% 가까이가 이제 주차 중이거나 충전 중이거나 정차 중이거나 이렇게 발생이 됐고요. 나머지 이제 한 52% 정도는 운행 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140건이면 전기차 화재가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문제가, 이번 전기차 화재 당시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됐는데요. 예. 그게 우리가 이제 스프링클러 하면 사실 스프링클러 헤드,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데가 헤드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거기까지 물이 차 있을 거라고 대부분 시민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일반 이제 아파트라든가 일반 주택에 있는 스프링클러는 요 헤드까지 물이 차여 있는데요. 네네. 가령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에 좀 동결, 얼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물이 끝까지 차 있지 않는 방식이 있습니다. 건식이나 준비작동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물이 끝까지 차여 있지 않은 준비 작동식이고 화재 감지기가 작동을 했을 때 이제 관리자가 아마 인위적으로다가 그걸 정지를 시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재가 아닌데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면 지하 주차장에 있는 모든 차들이 물에 잠기게 되니까 그렇죠. 이제 의무적으로다가 또 이게 오작동인 줄 알고 정지를 시켰는데 아하. 이번에는 정말로 화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한 걸로다가 그렇게 소방 당국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좀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좀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또 이 스프링클러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불을 또 완전히 끄는 역할은 또 못한다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반 차량이랑 달라서 전기차 한 대가 화재가 났을 때 가령 우리가 소방 펌프차가 거의 한 3,000리터 정도 물이 들어갑니다. 네네. 그러면 그 3대 정도가 와야 되니까 거의 한 아이고야. 1만 리터 물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스프링클러 100원에 있는 물은 그렇게 많은 양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 속성상 또 물이 닿으면 또 수소 등 가연성 가스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물을 분다고 해서 불이 다 꺼지진 않습니다. 근데 네네.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배터리 부분 빼놓고 나머지 뭐 시트라든가 핸들이라든가 대시보드라든가 이런 가죽이나 플라스틱 부분은 사실은 대부분 그냥 일반 화재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을 스프링클러 물이 뿜어주면 사실은 불을 어느 정도 확대되는 건 막을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네네. 소방차가 올 때까지 초기 화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해서 이제 지하 주차장 층고 논란이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높이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피해가 더 커졌다. 이것도 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예전 건축법 보면 주차 구획은 2.1m, 주차 통로 등은 2.3m 이상 확보하면 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네네. 우리가 보통 택배 차량들이 2.7m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택배차뿐만 아니라 이 소방차 같은 경우도 장비가 싫고 이 소방차 높이가 원래 있으니까 네네. 그 구조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아마 그렇게 높이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그 지하 주차장 높이 기준을 개정을 해서 지금은 2.7m로다가 이렇게 늘린 기준이 적용이 돼서 최근에 아파트들은 층고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네네.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한데 그 전에 지어진 어떤 아파트들은 소방차가 더더군다나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지하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나면 더더욱 불을 끄기가 어렵습니다. 예, 진짜 이런 상황에 소방차가 들어오는 게 참 중요한데 또 한 번씩 보면 주차 구역을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소방차 진입 구역에 주차를 하는 그런 경우도 덜어볼 수 있거든요. 이번 사례로 이런 부분도 꼭 주의해서 절대 주차를 하면 안 되겠고요. 또 이렇게 전기차 화재가 대형 피해로 이어지면서 지하 주차장이 전기차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주차장을 지상에 설치를 하도록 공고를 하고는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실상은 좀 공고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관련 법령도 없고 네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뭐 전기차 주차를 지하에 허용하지 않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사실 친환경 자동차라고 보조금까지 주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전기차를 사도록 공고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는 아예 뭐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지하에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맞아요. 이게 뭐 소유자 공유물 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서 지하 주차장을 전면으로 금지하는 행위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친환경이고 미래를 뭐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빨리 이렇게 좀 도입을 해서 보급을 시켜야 된다. 이랬다가 갑자기 지하 주차장 주차 안 돼. 이거는 뭐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일 것 같고. 시간이 흐르면 더 많은 전기차가 공급이 되고 노후 전기차도 좀 생길 것 같은데 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전기차 보급이 사실은 초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사실 노후하는 전기차들이 더 많을 텐데 그러면 화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언론에 나오는 뭐 배터리 충전을 그 100%가 아니라 90% 이하로 낮추는 방법을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지금은 이제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뭐 검증은 되지 않은 방식인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전문가들은 어떤 방식을 더 주장하고 있냐면 우리가 휴대폰 같은 경우도 보면 100%가 충전이 돼도 그 이상 위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보내지 않는 과충전 방지 기능이 다 있거든요. 충전기에. 그런 것처럼 전기차 충전기에도 과충전 방지 기능이 전국적으로 다 지금 의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충전 방지 장치를 설치를 하면 100% 이상 충전을 안 시킬 테고 그러면 이제 화재가 안 날 수 있고 또한
전기차 충전 구역은 일반 차량과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지하 주차장에서. 그래서 전기차 충전 구역만 스프링클러가 뭐 위에서도 터지고 속된 말로 이제 바닥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밑에 하는 있으니까 겁니다. 배터리가. 네, 맞습니다. 예, 밑에서 예. 작동을 해서 배터리가 밑에 있으니까 밑에서도 작동을 해서 위아래 이중으로 작동을 하면 또 빨리 그 전기차 화재를 진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다가 전기차 충전 구역만 따로 이제 구분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일반 차량에 이제 화재가 옮겨붙는 걸 막고 뭐 예. 이런 방식들을 사용을 한다면 지하에 있어도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지금 당장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예. 완속 충전비가 30만 원인데 여기다 언제 다 이 기능을 설치합니까 또? 그것도 그거지만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류상일 교수였습니다.